진학센터 박준서 센터장님을 모시고 입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나왔습니다. 아, 이 학원은 특강은 맨날 저만 하는 거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으시죠? 일단 얼굴이 통통 벗습니다. 그렇잖아도 되게 큰 얼굴인데, 오, 제가 봐도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장거리 출장을 다녀와서 운전을 좀 오래 했더니 얼굴이 뭐 통통 벗어요. 야,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까만색 옷을 입었더니 머리통만 보이네요. 머리통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상황일지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 네. 머리만, 얼굴만 딱, 손이라도 막 흔들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제 농담 그만하고, 자, 제 소개를, 뭐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가시면 이제 클라우드에 입시 자료 올려놨으니까 선생님과 아이들 보시기에 저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보시기에 적절한 자료들 많이 올려놨고 그리고 오늘 정시와 관련된 자료들도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2026 폴더에 정시 전략 그런 폴더, 그다음에 뭐 정시 입시 결과,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수시 정시 원서 접수 시 활용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계속 올려놨으니까 그 폴더 직관적으로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요 세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요 3번 플러스 알파 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올해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것 같고요. 뭐 정시가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시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원하실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올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진짜 많아요. 어떻게 매년 이렇게 이슈거리가 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올해 정시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누구나 다 올해 이 만점자들 빼고는 다 자기 성적 실망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기력하거나 좌절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성적은 못 바꿔도 대학은 바꿀 수 있다. 대박. 그래서 대학은 얼마든지 우리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지원하지 않고 그냥 몰라 그냥 재수할래 그렇게 하거나 대충 그냥 몰라 다 떨어져 뭐 그러면서 지원하고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을 보면 저 이투스가 재수생들이 중심인 학원인데 보면 정말 정시 지원도 안 해본 애들은요 와서 자기 상황을 잘 몰라요. 자기의 객관적인 위치를 잘 몰라요. 자기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냥 뭐 못 가도 성균관대 근데 막상 실력을 보면 가천대도 안 되는 실력. 그러니까 정시 지원은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도끼를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정시전 하실 때는요,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안정을 먼저 잡으시면 돼요. 안정한 대학만 하나 딱 잡고 나면 부담스럽도 뭐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안정부터 잡는 거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재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라. 뭐 인생에서 50주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되 이거는 정시 끝나고 그렇게 해서 슬슬 고민하면 된다. 자, 그래서 올해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일단 계략적인 거, 일반적인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장판지라고 있잖아요. 제가 그 클라우드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그 장판지하고 엑셀 배치표는 과목을 1대 1대 1로 계산한 값으로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50점이다라고 하면 그 250점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쪼록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거는 1대 1대 1로 반영했을 때 과목을 뭐 실제는 뭐 442도 많고 뭐 235도 있고 532도 있고 막 그러니까 반영 비율에 따라서 막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나온 이 값보다 조금 낮춰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한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과거 자료는 좀 2, 3년, 2, 3개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작년 거만 보고 대부분들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작년 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입시가 해거리를 해요. 해거리가 뭔지 아시죠? 작년에 높았으면 올해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작년에 낮았으면 올해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게 대부분 전국의 대부분 분들이 작년 거를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2, 3년 정도는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반 배치표나 이런 것들은 개략적인 라인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의존 활용하셔도 되고 제가 오늘 기똥찬 거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정시픽 저희가 만든 그 정시 배치표 온라인 서비스 AI 인공지능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나중엔 나 뭐 하지? 자, 아무튼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채점 구간이죠. 그리고 수시 합격자 발표도 지금 나고 있고, 그리고 12월 29일서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빈 시간이 나타나. 여기 빈 시간이 뭐냐고, 이거. 여기 빈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엄청 중요한 시간이 하나 비어있죠. 이게 뭐냐면, 최종 확정 인원을 공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다 뽑고, 이제 미충원된 인원들을 정시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인원이 대부분 다 늘어납니다. 정시에서 아예 뽑지 않으려고 계획했던 학과들도 막 생겨요. 혹시, 제자분들 중에, 뭐 그냥 어떻게든 가겠다, 대학을. 펑크는 아니고, 미달되는데, 그냥 원서만 내도 갈 수 있는데, 요런 데를 써보시는 게 어디냐면, 확정 인원 공시됐을 때,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없었는데, 수시에서 갑자기 2월 됐어. 뭐, 단단히 있잖아요. 뭐, 한두 명 너무 심하다. 뭐, 한 다섯, 여섯 명이라도 뽑는 인원이 생겼다. 그런 데 집어넣으시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 거의 다 미달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확정 인원까지 공지되는 거 보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여러 자료 보고 여기저기 한번 뒤져보고 정보 찾아보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이때서부터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자료들이나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클라우드에 일단 이런 자료들은 다 올려놨어요. 이 동그라미 쳐놓은 자료들은 이미 탑재해 놨으니까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슬슬 자료 모으고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음, 이게 저희 정시픽이에요. 그리고 요게, 진땡사의 모의지원이고, 근데 대부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냥 온라인에 점수 넣으면 되지 뭐. 추천해주는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배터리 많으면 붙겠지 뭐. 아니, 6칸이면 붙는다고 누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의지원도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칸수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불합격하면 안 는, 막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설명해 뭐하러 들어 정시 지원 전략 설명 알아서 뭐해 자료 뭐하러 봐 이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정시 3관왕 하면 뭐 하실 거예요? 아니, 저 가나다군 다 붙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시는 하나만 붙으면 돼요. 가군, 나군, 다군 뭐하러 다 붙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아쉽지만 내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그런 생각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쓰신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들어보시고 나셔서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눈이 열린단 말이야. 새로운 시각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 정시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보고 그리고 지금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또 한 가지 메리트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정시에 대한 감각이 조금 생겨야 아이들한테도 수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고 그래야 수능 최저를 위한 공부도 압박할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정시에 대한 공부는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시 지원을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의 오답 개수, 내가 전 과목에서 몇 개 틀렸는지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접근이 쉬워요. 이렇게 되면 전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어, 수학, 탐구입니다. 영어는 빼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점수 100분위도 역시 국어, 수학, 탐구만. 자, 그리고 올해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역시나 헬 영어죠. 어우, 영어 진짜 대박. 아니, 3.1% 나올 걸 뭐하러 절대평가를 했대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상대평가 냅두지. 원래 한 7, 8%씩은 나와야 되는 건데. 자, 그리고 탐구 반영 과목과 개수,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이렇게 설명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 자, 그리고 탐구 변표가 이제 발표들이 다 한참 나고 있거든요. 올해 이 변환 표준 점수도 역할을 좀 크게 할 것 같아요. 변환 표준 점수가 뭐냐면,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탐구는 선택 과목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뭐 똑같은 원점수인데도 어떤 과목은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오고 100분위 표준 점수가 어떤 과목은 똑같은 원점수인데도 표준 점수 100분위가 낮게 나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이게 되게 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자기네 대학마다의 공식을 활용해서 툭 불거져 나온 건 깎아주고 툭 내려간 거는 좀 메워주면서 좀 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들이 거의 다 나고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면 만약에 좀 너무 탐구를 좀 망쳤다 그러면 변표를 쓰거나 100분위 점수를 쓰면 좀 보정이 되겠죠. 자기 불리함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 봐야 되고요. 올해 또 과학 탐구 필수라던가 가산점 주거나 수학 미적에 가산점 주고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변수가 크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환산 점수라는 게 엄청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영어나 동아시아사나 정치화법이나 지구과학 1이나 물리2나 지구과학 2가 평상시보다 좀 성적이 안 나왔다. 그리고 사탐론 했는데 목적을 달성 못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냥 훅 낮춰서 쓰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욕심을 좀 덜 내야겠다.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올해 국어나 영어나 그 외 탐구가 평상시보다 잘 나오면, 이 친구들은 기회다.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 탐구 성적 특히 잘 나오면 생점수를 쓰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자. 이거는 변표랑은 다르게 나의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대학교.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인을 먼저 잡을 거거든요. 지금 뭐 입시 카페나 그런 데면 다 이렇게 라인 잡아달라고 막 거의 막 사정사정을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거 되게 위험한 짓이거든요. 자기 점수가 이렇게 노출되는 게 모의지원 같은 데서 막 뭐 그냥 막 활용할 수도 있어요. 막 성적표 아무 데나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잡고, 그리고 원장님들과 선생님들도 이런 라인 정도는 잡아주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자. 그런 게 일단 포인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을 먼저 잡아야 돼요. 안정을 먼저 딱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 지르는 건 뭐, 일도 아니죠, 뭐. 그쵸? 우리는 일단 하나만 붙으면 되니까. 그래서 안정권을 먼저 잡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잘 본 과목이 뭔지, 망친 과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뭐 죄송하긴 하지만 국민대학교 정도 갈 수 있는 친구가 의학 계열 아이들의 이동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관심 갖을 필요 없거든. 거긴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대학교, 그 밑에 있는 대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보는 게 걔네들의 점수가 어떤 상황인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경쟁은 동점자와의 경쟁이다. 유불리는 동점자와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수대 아이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승무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승무패는 저의 용어고, 저희 회사 거는 안정, 적정, 도전이라고 합니다. 딱 감이 오시죠? 그 승대형만 잘 잡으면 돼. 그리고 우리 플러스 알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시 지원하기 전에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대학 보고 갈까, 학과를 보고 갈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건 화면 보니까 너무 웃긴다. 얼굴만 큰데 막 둥둥 떠다. 옷이라도 좀 밝은 거 진짜.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차피 저는 외모 포기했어요. 네. 하트, 엄지척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가 되네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거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도 계속 웃길 거야, 아마. 네. 큰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전공 들으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저도 그 전공하고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었어요. 저 건축공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진짜. 대학교 가면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복수 전공도 있고
저는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학과를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아주 뜬금없는 학과 아니면 한번 해볼 만한, 그 정도면. 그리고 이 승대학을 합격하는 데고요. 문화패는 특히나 여기는 학과를 해도 되는데, 문화패 대학은요, 대학으로 가시는 게 낫다. 근데 그 군별로 전략을 다 붙어서 뭐 하냐. 그리고 이 승, 이것도 너무 좀 소심하다. 패패패. 뭐하러 쓰냐, 이런 걸. 그죠? 근데 저는 요런 것도 제 생각이에요. 어, 다군에서 안정권으로 잡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거기는 추합이 좀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군은 안정권으로 다군을 잡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좀 아깝다. 이건 뭐, 그건 좀 그래도 다군의 안정 쓸래요? 쓰세요. 나는 안 쓴다. 자, 그리고, 지금 들으시면서 좋은 생각이 났다? 일단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을 좀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시에서 많이 붙은 대학들하고 학과들은 정시에 2월이 좀 덜 되는구나. 그리고 정시에서 자꾸 언급이 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올해는 인서울의 여대들, 그 다음에 뭐 광운대, 이런 데가 자꾸 얘기가 나와. 그래서 보니까 조합도 좀 특이하고, 좀 애매한 아이들이 써보기도 괜찮은 상황들이 열렸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잘못하면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이 언급되는 대학들은 조금 조심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승대학은 안정권 대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최초합이나 1차 추합에 붙을 거 안 떨어져. 그래서 저희 정시픽이 이걸 잡아주는 거 기똥차단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폐대학은요 떨어질 가능성 농후합니다. 하지만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화 찬스까지 설날 세배들이다가 전화 와도 우린 받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이 정시로 갔는데 전화 받고 갔잖아요. 그래서 최고입니다, 그게.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 근데 이 폐대학들은 그냥 막 질러서는 안 되죠. 가능성 있게 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8가지를 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일단 어디가 입결해서 그 70% 컷에서 한 5점에는 한 6점 정도? 100분위에서 이 정도서부터 한번 검토를 시작하자. 그 얘기입니다. 플러스 5점, 6점. 많게 해봐야 10점 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위험해. 10점까지 넘으면. 그리고 또 10명은 넘게 뽑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추합이 돌 거 아니야. 추합이 돌아도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2명 뽑는데 추합 돌아봐야 뭐 300% 돌았다 봐야 몇 명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돼야 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9명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성경이 생각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처럼. 그래서 10명에서 한 8명에서 한 9명 정도, 8명에서 9명 정도까지는 받을. 그 다음엔 딜 안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올해 반영 비율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반영 비율이 나한테 유리한 게 좋다. 아니, 국어를 잘 봤으면 국어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폐대학으로 질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 맞지 않나요? 그리고 가감점도 마찬가지.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지정하는 대학이나 또는 가산대학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원율은 70% 넘어야죠. 100명 모집에 예비번호 70번 이상 도는 대학교들 어디가 입결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저희 회사에서 다 정리한 거 그런 것들 제가 5개년어치 정리해 놓은 거 클라우드에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실시간 경쟁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 폐대학들은 실시간 경쟁률을 보고 마지막에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 경쟁률도 제가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보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폐대학은. 일단 가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분위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올해 학생들 접수한 결과인데 뭐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화작이 늘고 언매가 좀 많이 줄었죠?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확통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미적이 되게 줄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저희 제 생각인데요. 애들이 좀 공부를 안 하지 않나? 좀 학력이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학생들이 좀 어려운 것들을 좀 기피하나? 근데 또 요즘에 무슨 얘기 도는지 아세요? 08년생들 있잖아요. 08년생들이 재수하면 확통이 유리하다고 확통을 언어로 하자 막 그런, 아니 왜 재수할 거를 생각하고 고3 때서부터 공부를 하지? 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미적이나 기하에 대한 가산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점 짜서 이렇게 얄팍한 생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황 보시고 한국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사회문화적인 나라였다. 사회문화가 거의 26만을 육박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생윤도 그렇고 되게 윤리적인 나라인가? 봤더니 과탐에서 다 넘어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사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아이들이 썩 많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탐론에서 좀 성과가 안 좋다 그러는 친구들은 좀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학년 학생들한테도 좀 전달해 주실 게 사탐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 친구들이 사탐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탐보다 공부 시간을 적게 해도 성적은 오른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야. 공부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최소 두 등급은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탐론을 해도 되는데 공부 시간은 줄이지 말자. 두 등급이 올라가야 된다. 못 올라가면 끝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표준 점수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될 게, 요 빨간색 점수가 집단의 점수고, 요 파란색은 전국이 균일하게 주는 점수. 그러면 요번처럼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평균이 낮아지고요. 표준 편차도 좀 작아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커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표준 점수고, 이 표준 점수 만점이 120이면 물수능, 130이면 적절한 난이도, 140이면 불수능의 기준, 150서부터는 핵, 마그마, 헬수능 어마무시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킬러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냔 말이야. 지금 140, 150이 훌떡훌떡 넘어요. 이번 것도 보시면 언매가 147, 화작이 142, 오 불수능. 이러니까 불수능이라 그러지. 근데 수학은 잘 냈네. 근데 왜 불수능이야? 탐구가 이거 곱하기 두 배에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윤이 72점 그러니까 1등급을 주니까 뭐지? 네. 지금 혹시 잠깐 잘렸었나요? 인터넷이 잘렸었나요? 제가 떠들던 게 혹시 잘렸었나? 녹화가 전 계속 들렸나요? 아, 저는 그냥 계속 떠들어도 되나요? 앞에 거 안 해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점자가 11%를 넘어서니까 다 1등급을 주죠? 근데 2등급까지 다 먹어버렸잖아. 2등급이 증발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틀리면 3등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멘탈이 나가니까 여기서 멘탈이 터지니까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모의고사 보고 시간에 대한 훈련들 좀 하고 그러면서 멘탈 강화 훈련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차라리 어려운 게 좋은 거 맞는데 멘탈 훈련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시간에 대한 훈련들 모의고사 좀 열심히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 국수형은 지금 요때랑 비슷하고 탐구는 좀 요때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전 것도 좀 보자. 예, 작년 것만 보지 말고 도리어 작년 게 올해 거랑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국어 수학도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사탐이 너무 점수가 아름답게 잘 나왔대요. 그리고 미적하고 확통도 차이가 너무 적었대요. 이 점수 차이가. 그러면 무슨 말이야? 경위권들이 이과로 대대적인 침공이 가능하다. 야, 올해는 문과가 이과로 침공하겠네. 그쵸? 자, 그리고 탐구 변수가 좀 많다.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목별로도 백분위가 좀 다양하게들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과탐이 사탐보다 좀 밀리기 때문에, 탐구 잘 나온 학생들은 생점수를 쓰고, 변표를 쓰는 대학은 좀 탐구를 좀 망친 친구들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변표나 백분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이과 친구들은 문과 친구들이 좀 넘어올 수도 있으니 가산점이나 박탐 필대학으로 피신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국어 좀 보세요. 아주 아름답게 정규 분포가 나왔죠? 수학은 완전 M자네, M자.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 친구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고, 또 특히 희한한 게 요점수 때 아이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수학은 여기.
여기에 좀 몰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점수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과욕 부리지 말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는 1등급이, 2등급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요. 근데 3, 4등급은 또 많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1등급이 요 정도, 2등급이 요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평상시보다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가 1, 2등급 나왔으면 되게 좋겠다. 그렇죠? 인원수가 적어졌으니까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감점도 크게 주는 대로 활용하는 게 맞겠지? 그리고 또 반영비율을 아예 반영해버리고 그 반영비율이 크면 더 좋겠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3, 4등급인 친구들은 영어가 조금 덜 반영되는 데로 많아요, 지금. 여기에다 몰려있거든. 잔뜩 몰려있거든.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자. 그 내용이고. 사탐도 지금 생활과 윤리 빼고는 다 M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무너진 거다. 그래서 중위권들이 좀 폭락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또 요점수 대 아이들이 좀 몰려 있으니까 요점수 대인 친구들은 너무 과욕 부리지 말자. 그리고 여기 정법하고 사회문화는 1등급의 요점수 친구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욕 부리면 좀 위험할 것 같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탐 요게 이제 1컷, 2컷, 3컷, 4컷 저희 거 자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넉넉하게 분포도 잘 돼 있고 등급 간의 격차도 아주 넉넉하게 잘 분포. 그래서 사탐 점수가 참 잘 좋다. 윤사만 빼고 나서는 윤사만 조금 윤사랑 이 생활관리만 조금 그렇고 다들 넉넉하게 잘 분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탐도 분위기가 아니, 잠깐 사탐 보고 네. 그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분포가 잘 돼 있는 괜찮은 분포다. 좋다. 이러니까는 과탐하고도 충분히 경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 과탐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생명과학 빼고 나서는 또 얘도 또 M자네. 그쵸? 그리고 또 요점수 때 친구들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너무 과욕 부리지 말자. 자, 과탐을 보시면 뭐 분포가 괜찮은데 이게 요런 게 문제예요, 요런 게. 지구가 2등급이 떡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너무 여기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좋은 효과를 못 내는 거야. 그리고 변별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변표의 보정 효과도 좀 약하죠. 그러니까 요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2등급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2, 여긴 1등급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올해 지구과학이 조금, 네, 특히 또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그래서 올해 이과들이 조금 안 좋은 분위기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아무튼 정리하면 좀 중위권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나만 망친 게 아니거든. 그 얘기예요. 중위권이 많이 망가졌으니 어떡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망친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좀 폭락이 돼 있는 것 같다, 점수가. 근데 상위권들은 좀 점수가 올랐어요. 중간에서 점수가 좀 내려가니까 상위권들 표준 점수가 잘 나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 희한한 거는 진짜 난타전이 될 것 같은 게 지금 희한한 점수 조합들이 많아요. 막 3, 3, 4, 1, 1, 막 4, 2, 5, 3, 4. 진짜 희한한 거. 아니, 5, 4, 4인데 어떻게 여기 2등급이냐고. 근데 의외로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특정 과목을 좀 잘 보고, 극단적으로 잘 보고, 다른 과목을 좀 망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좀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 물론. 근데, 특정 과목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서 제가 올해 재밌을 것 같다고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좀 특이한 조합들이 좀 많으니까, 반영 비율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환산 점수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표준 점수나 백분위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어, 수학, 영어를 1대1대1로, 국어, 수학, 탐구,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1대1, 아니, 뭐래. 국어, 수학, 탐구, 탐구를 1대1대1로 한 거예요. 근데 환산 점수라고 하는 건 대학별로 국어는 몇 프로, 수학은 몇 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희한한 조합인 아이들이 많을 때는 그 점수가 확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배치표나 상위 누적이나 이런 것만 보고 했을 때는 택도 없었던 대학들이 갑자기 환산 점수로 하니까 확 달라지고 그 환산 점수를 이용해서 다시 누적을 잡은 걸 환산 누적 백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확 뛰고 그래서 등수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올해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올해는 환산 점수가 더 빛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라인 잡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등급서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이건 그냥 게이트웨이예요, 게이트웨이. 대충 어느 정도 대학이구나.
저 2등급, 3등급 나왔는데 어느 대학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건 말도 안 되는 배치표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상황인지 게이트웨이 대문입니다. 해석해 드려야 되는 거는. 그리고 장판지랑 엑셀 배치표 이런 얘기 드릴 건데요. 엑셀 배치표는 제가 그 유튜브 클라우드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엑셀 배치표 보시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찍어놨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고, 상위 누적으로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상위 누적은, 이 누적이라는 건 등수에 등수. 병시는 등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어느 정도의 등수가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 상위 일반적인 상위 누적은 표준 점수로 누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몇 프로 했다. 전국에서 1% 했다. 그러면 뭐 이과 같은 경우에 1%면은 뭐 1700등 정도래.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단순한 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번, 환산 점수로 누적을 잡은 걸 환누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환산 누적은 이게 가장 디테일한 거예요. 특히 올해는 점수 조합이 희한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꼭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안정권을 잡고 라인을 잡으면 되는데, 이거 힘들 땐 그냥 저희 정시픽 쓰세요. 정식 픽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통해서 자료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 환산 점수를 가지고서 이 환산 누적 백분위를 통해서 안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 부사장님이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요대로 하시면 돼요. 요대로 하면 안정권이 딱 잡히고 그 다음에 도전, 적정 이런 것들 잡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온라인이 훨씬 많이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단 여기 1번서부터 5번에 대한 거 설명드리고 나서 저희 정식 픽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만든 등급. 그래서 일단은 대충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이쪽이 문과, 이쪽이 이과.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조합이 희한한 조합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조합들도 이것도 되게 희한한 조합인데 대부분 이래야 되거든. 음. 이런 조합들이 되는데 희한한 조합들이 자꾸 나온다. 이거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나한테 조합이 없으면 올해는 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네 개 더해서 합. 그래서 이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잘 본 거 하나. 여기 1등급은 만점짜리 1등급.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상황이면 요 정도 대학 내에서 이제 승과 무대학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넘어가지 말자. 이 정도면 패대학이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는 장판지 배치표를 보는 건데, 장판지 배치표도 여기 먼저 보세요. 여기가 뭐냐면, 요게 영어. 표준 점수가 이 정도 364점 정도 됐다 그러면 2등급 대 아이들이 44%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등급보다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대인 친구들은 영어 2등급이 정상이다. 동점자 대비 정상적인 등급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근데 3등급이야. 그럼 뭐요? 이거는 좀 밀린다. 동점자 대비 영어를 좀 망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판지는 여기 옆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선을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쭉 선을 그어보면 이 친구는 이 정도 점수에 이렇게 되면 영어는 동점자 대비 아주 망쳤네. 퍼센티지가 더 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망친 거죠.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 반영 비율이 높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 대학을 간다는 게 아니라 요 정도가 승대학이다. 요게. 그래서 요 정도 내에서 잡아보셔야 된다. 이거는 1대1대1로 했을 때의 점수다. 환산 점수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승대학이 되는 거고, 더 너무 밑에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게 이제 무대학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승대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천대 정도 갈 만한 상황인데, 그냥 한번, 아니, 그냥 안정권 대학 잡았으니까 서울대 질러보지 뭐. 떨어져. 그거 안 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주상까지 가도 좋은데, 안드로메다까지 가면 블랙홀로 빠져요.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한번 골라보자. 자, 그리고 여기 그 장판지 위에 보면 아주 좋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수능 100%, 각 과목별 반영 비율, 뭐 그리고 수학은 어떻게 하는지 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 어쩔 수 없어. 돋보기로 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있다. 장판진 이렇게 활용하셔서 라인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엑셀 배치표는 제가 보는 방법 유튜브에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자는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갈 만한 대학이 쭉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또 라인 잡기 시작하면 된다. 라인은 우리 스스로 잡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입결 정리해 본 거고요. 입결 23학년도 거서부터. 그래서 평균 100분이에요. 이것도 라인 잡는 거지, 뭐. 입결 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만약에 가천대, 자연 계열의 최고 학과 100분위가 89, 평균이 85, 제일 낮은 학과가 80이었다. 그리고 틀린 개수를 제가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올려놨다. 자, 근데 문과 보니까 최고 학과와 최저 학과의 평균 100분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탐구 두 개 더해서, 탐구 두 개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더하는 거, 그래서 나누기 3. 평균 100분이 평균.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되셨죠? 탐구는 두 개 더해서 2분의 1 한 값을 이제 국어, 수학이랑 더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 80이라고 하면 하나 잠깐 생각해 볼게. 1등급이 받을 수 있는, 1등급이 4%까지잖아요. 4%까지면, 걔네들이 받을 수 있는 100분위 점수라고 하는 거, 물론 공식이 있지만, 100점서부터 대충 96점 인근이다. 그쵸? 1등급이 받을 수 있는 100분위는? 그러니까 아까 등급 배치표가 얼마나 허술한 거야. 2등급이면 95점서부터, 5%서부터 누적으로. 그리고 11%까지잖아요. 5%서부터 11%까지니까 걔네가 받을 수 있는 100분위 점수는 95점에서 89점 근처지. 그리고 3등급은 88점서부터 누적으로 23%까지니까 77점 정도지.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대충, 가천대는 3등급 중후반이면 되는구나. 중하위권 학과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과가 편차가 좀 적어요. 근데 그게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어. 무슨 말이야? 가천대가 수합이 잘 돌질 않는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 붙으면 잘 나가지 않는다. 이런 데 지르면 데인저러스하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처리해놨고 여기 있는 이렇게 대학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좀 덜 도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 그래서 감잡으시라고. 그래서 입결 보시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데 막 지르면 안 돼. 여기 위험한데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 다른 대학들도 정리. 여기는요, 의학결은 제가 다 뺐습니다. 걔는 다른 점수대니까. 그래서 일단 일반 학과들 얘기하는 거고, 의학계열은 제가 따로 뺐어요. 그러니까 막, 오, 대박. 야, 애들이, 선생님, 경성대 약학과 과목당 13개 틀렸는데, 과목당 13개가 아니라 전 과목이에요. 앞에 거는 전 과목이에요, 전 과목. 115문제 중에. 1학년들은 125문제지만, 일단 이거는 115문제.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해서 115문제 중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저는 학생들한테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함부로 정시 올인하지 마라. 난 의대 가려고 난 정시 올인할 거야.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그래서 어떻게든 수시에 발을 담그자. 논술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로도 쓰고 일단 의학개울에 정시에서 쓸 때도 대충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걸 좀 알고 써라. 그리고 금년도에는 의학계열이 좀 인원수도 줄어들고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권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막 질러서는 안 될 것 같다. 지르고 싶으시면 한 개만 그냥 화끈하게 질러버려라. 떨어질 작심하고 그렇게 써라. 아예 그냥 그렇게 질러버려라. 그냥 심리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상위 누적으로 대충 요 정도 분위기다라는 거 그냥 개략적으로 보시라고 라인 잡는 용으로. 요 대학교의 주요 학과들, 요 주요 학과, 문과 거, 주요 학과들의 평균 대분이 70% 컷으로 요 정도 됐대요. 그리고 요거는 전체 다른 학과들까지. 그러니까 요 점수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점수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이제 몇 년 전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애들 인구수도 좀 줄어들고, 학력 수준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요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그래서 라인 잡으실 때는 요 흰색 전체 학과 100분위 점수가 한 요 정도랑 비슷한 것 같다. 노란색은 이제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잡으시라고. 요거는 상위 누적, 단순 상위 누적, 표준 점수 합으로 잡은 상위 누적, 그리고 이렇게 문과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상위 누적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만든 그 이투스에서 상위 누적 자료 파일 있거든요. 엑셀 파일. 그거 제가 2026 학년도 정시 전략에다 올려놨거든요. 거기다가 점수, 표준 점수, 자기 수능 표준 점수 집어넣으면 자기 상위 누적이 사사삭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연계 것도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계략적으로 한번 문과서부터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그리고 26학년도 거 올해 거는 대충 요 정도 될 것 같다. 대략적으로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이거 감만 잡는 게 제발. 감만 잡는 거. 고점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린 라인 잡는 거. 정식 쓰기 싫을 때 쓰는 감 잡는 라인 잡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과 최상위, 문디컬이 뭐냐면 문과에서 의대 가는 애들, 그다음에 여기 서울대 연고대는 한 이 정도 라인. 그래서 작년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리어 재작년, 재작년하고 도리어 좀 모양이 그때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모양 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표준 점수 100분이 영어 평균 등급 그렇게 누적 그렇게 다 정리해놨고요. 자, 그다음에 이과 것도 그래서 보시라고 대충은 요 정도면 되겠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라. 요 정도서부터 이제 잡기 시작하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안정권 잡는 거 제가 정시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 거 abc.co.kr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창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고요. 이게 이제 저희 큐피드 AI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환산을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안내 나오니까 뭐더 보시고 싶으시면 넘기세요. 네. 넘기면 네, 이런 안내창이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정시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시픽으로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올해 지원하실 거면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안내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거 정리한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저희 부사장님이 적어주신 거 그거 여기 정리해 놓은 거고 그리고 변표 아까 말씀드린 변표 발표대학 고려대, 시립대, 아주대 지금 이렇게 해갖고 꽤 많이 났네 그쵸? 네. 일단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다 변표를 쓴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고 또 팝업이 또 났네. 네. 나네. 네. 네, 써야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시작하게 눌러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하시면 자기 성적만 그냥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로 떠요. 사진으로 가서 올려놓으면 사진 탑재하면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한 줄 평이 딱 이거부터 읽어보면 되거든요. 이 정도인데 얘 상위 누적은 11%래. 아까 11%였으면 대충 가천될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100분위로 하면은 9.55%래. 그러면 여기서 나는 생각해 볼게. 11.9%인데 100분위로 하면 9.5%야.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등수라 그랬잖아요, 등수. 아니, 11등하고 9등하고 뭐가 더 좋냐고. 9등이죠. 그러니까 100분이 쓰는 대학이 얘한테는 찰떡궁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100분위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얘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정, 적정, 도전이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 더 나온단 말이에요. 와장창.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정시픽 프로도 나왔어요. 이거 좀 이따는 너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전국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나는 서울 경기 거만 갈래.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자연어도 써줘도 돼요. 서울 경기권 보여줘. 그러면 이걸 알아들어요, 얘가. 그래서 이런 걸로 서울 경기권으로만 다시 쭉 나오면 여기서 먼저 아까 매뉴얼대로 안정부터 먼저 잡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이거 다 안정권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 자신 있습니다. 이게 붙을걸? 그럼 감천대리네. 에이, 이거 보세요. 이런 데가 톡톡 나간다니까 깜짝 놀란다니까? 그럼 가천대 갈 거는 당국대 가지. 그렇지 않아요? 맞거든. 그래서 온라인이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사학과지? 알았어. 그럼 딴데 가시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안정권 먼저 잡아놓으면 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원 설계를 하면 요 대학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AI 코멘터리. 그래서 어떤지 분석해 줄게.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 분석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제가 뒤에 가서 실시간 경쟁률 보는 거 알려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경쟁률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작년 거 실시간 경쟁률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기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보겠다 그러면 작년 실시간 경쟁률이에요. 요걸 올해 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시픽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검색하면 여기 자연스럽게 나오니 자연어로 검색하셔도 다 나오니까 관심 있는 대학들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리포터 나오고 안정권 잡히면 우주 상향까지 가자.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질러보는 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질러보는 건데 뭐 안정권 잡았으니까. 네. 근데 질러봐도 가능성 있게 질러야 되니까. 근데 누구랑 유불리라고요? 동점자, 나랑 비슷한 점수, 그런 애들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력할 군이 어딘지, 도전할 군이 어딘지, 그런 것도 좀 파악, 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돼서 환산 점수가 올해는 어마무시한 역할을 할 거거든. 그리고 또 영어에 따라서 확 바뀔 거야. 그래서 저 12월 2일, 25일서부터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서부터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올 거란 말이야. 그 인원에 따라서 엄청나게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 경쟁률로 보시면 좋겠다. 자, 동점자의 경쟁률 한번 볼까요? 얘 좀 볼까요? 어, 지금 백분위가 215점이야. 여기 있네. 문과네, 문과. 그쵸? 215점인데 국어가 동점자가 한 77, 73점 정도 되는데 77점 받았어. 오, 이 친구 국어 잘했네. 그럼 국어 반영률 높은 데 써야지. 근데 수학 보니까 동점자들이 64야. 근데 70, 대박. 수학 완전 잘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문과는 이렇게 되면 거의 상경계를 써요. 평상시. 경영, 경제, 뭐 세무, 회계 그런 데를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수학 반영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탐구를 보니까 평균이 요 두 개 더해서 평균 59.5야. 근데 70, 어이구 얘 탐구를 완전히 망치셨구나. 그쵸? 그러니까 탐구 반영률이 낮은 데로 가야지. 그런데 이과 걸로 보니까 이과에서도 화자 괜찮네, 잘 봤네. 그리고 보통 전혀 밀리지 않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과로도 침공이 가능하다? 원래 이과가 점수가 조금 더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 괜찮은 대학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 반영 비율들이 올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이렇게 점수 조합들이 희한한 조합들이 많이 나오는 해에는 그냥 뭐 2, 3, 2, 3, 2, 3 이렇게 되면은 상관이 그게 아닌데 올해처럼 4, 1, 4, 1 4일 대박이다 진짜. 자 그러면 이런 환산 점수 때문에 엄청나게 희비가 엇갈린다고. 그래서 올해 재밌을 거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 그래서 저희 거 정지픽에서는 그런 환산 점수 자동으로 다 계산돼서 나오니까 잘 써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서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군별 모집 현황이고요. 각 군별로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들이 어느 군에 있구나. 그런 거 정도는 아시라고. 근데 요건 그냥 사례거든요. 사례. 근데 요 사례가, 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근데 분위기만 알자. 아,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 용도입니다. 자, 보세요. 서울대가 나군에서 이렇게 뽑는데 여기 썼어. 그럼 연고대 가군에 쓰겠지. 근데 얘는 목표가 서울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 쓰는데 연고대가 목표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연고대 어디 쓰겠어요? 동위권하고 동하위권 정도 쓰겠지. 서울대가 일단 목표니까 이걸 안정권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구는 관심이 없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쓰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서울대 붙으면 쭉쭉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고대는 중하위 학과가 좀 더 많이 빠진다. 여기는 거의 안 간다. 어마무시하게 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서 진로라 다군에서 쭉쭉 빠질 거니까. 이해되셨죠? 추억 보고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못 써? 그러면 여기 자기 가고 싶은 데 쓰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그냥 붙을 거야.
그리고 나선 여기를 쓸 거거든. 그러니까 요런 데는요, 나군에서 쭉쭉 빠질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다군? 어마무시하게 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군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한당한당하게 쓴다. 그러면 여기를 못 쓰죠. 서성만을 쓰겠지. 그래도 여기도 좀 빠지긴 하는데, 이렇게 빠지진 않는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정리해놨는데,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계다. 이제 다른 집단이 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요거 작년 거, 요거 올해 거.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늘어난 군, 그다음에 줄어든 군 정리를 좀 했고,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닙니다. 서울리교육청에서 해준 거 제가 참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지금 주력군들 역할? 많이 뽑으니까 주력군이지. 그리고 여기 분홍색은 하나 참고해 보셔야 될 게, 일단 인원수가 많은 게 주력군인데, 가능하면 다군에서 도전해보고, 전년 대비 감소했으면 좀 조심하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줄었다. 그죠? 네. 다군에서 질러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줄긴 했다. 주력군이긴 한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가 늘어났네요. 뜬금없이 여기 가군이 엄청 줄어들면서 가군이 엄청 늘어났죠? 그러면 이런 때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썩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광운대가 자꾸 얘기 나오는 것도 이런 얘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그렇게 분홍색으로 해놓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질러보려면 이런 데도 한번 질러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잘 들으세요. 말풍선하고 같은 색깔의 대학들 요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그래서 제가 색칠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가지고 그렇거든. 그래서 제가 같은 색깔을 쓰는데 안 보이라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잘 들으시는 분들만 활용하시고. 그래야 진짜 들으셨네. 그래서 자료만 딱 보시면 안 보이실 수도 있을걸? 진짜 얍삽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다른 데도 이런 색 같은 군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대도 그래요. 의대도 지금 여기 있으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 쓰고. 근데 올해 여기 이 인하대가 일로 빠졌거든. 그래서 올해 또 의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못 쓴다 그러면은 요런 데 또 쓰고 요런 데 쓰고 요런 데 쓰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데는 좀 비는 경향이 있다 그런 내용인데 올해 거는 요럴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나 여기 많이 안정권으로 좀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겠지? 없어서 여기로 갔으니까 원래 인하대 쓰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올해는 여기로 몰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조금 줄어들거나 도리어 늘어났는데 이 자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 의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희대 얘기를 자꾸 언급을 해요. 이게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올해 이 빨간색들은 조금 몰릴 수도 있겠다. 여기 최하위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도 몰릴 수도 있겠다. 인원수가 워낙 다시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아까 올해는 좀 승이나 무대학 위주로 쓰자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를 거면 몰라 그냥 몰라 그냥 하나 버리는 셈 칠래 그러면 차라리 빨간색을 지르세요. 심리전 그냥 버리는 카드라고 치면 되셨나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버리는 카드로 나는 군 두 개만 보고 있어. 하나는 버릴 거야 그러면 저길 차라리 다들 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이에요. 버리거나 얼떨결에 묶거나. 근데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너무 도박 같아. 그래서 아무튼 분위기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치약 한 수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데다. 근데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를 거다. 그냥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그럴 거라면 네. 도리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되셨나요? 맞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점수 활용 지표. 이것도 환산 점수에서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환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그런 게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친구 100분위가 더 유리했으니까 이 정도 대학 내에서 골라보는 게 어떠냐.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자료 중에 상위 누적이라고 하는 이투수, 상위 누적이라고 하는 게다가 점수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 나와요. 계산돼서. 아까 정시픽은 그냥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거 쓰기 싫으시면 이렇게 이걸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로 11.9%, 얘는 9.3%. 그러니까 당연히 백분위가 유리한 대학이니까 유리하니까 여기로 쓰는 여기서 고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정규특행 이게 다 설명이 나오니까, 그냥 당연히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능 지표도 다 다르죠. 그래서 표준 점수만 쓰는 대학이 있고, 백분위 쓰는 대학이 있고, 변환 점수로 쓰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또 최고점 변환이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 등급으로도 모르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환산 점수를 쓰거나 가감점을 쓰는. 그러니까, 둘이 점수가 비슷해. 점수가 비슷한데요. 단국대는 100분위를 쓰고 여기는 표준 점수니까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국대는 붙지만 얘는 국민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라인에서 동점자의 경쟁이라는 게 이런 것까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환산 점수가 더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산 누적 100분위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탐구 변표도 유불리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쓰는 게 좋은지 안 쓰는 게 좋은지도 활용해야 될 것 같다. 참고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반영 비율까지. 아까 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래 가천대가 안정권으로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선생님 거기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인서울이 나온단 말이야. 반영 비율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반영 비율이 그렇게 되니까 아까 수학을 잘 봤으니까 그리고 성신여대는 100분위까지 하니까 근데 아들내미면 못 가요. 여기는 여학생들밖에 아드님들은 수술하기 전까지는 못 가요. 아무리 좋아도.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반영 비율까지 올해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영 과목 지정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올해 여학생들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요런 데 어떨까? 그래서 점수가 조금 좀 부족하다 싶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한번 질러봐라. 여학생들이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예의주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한번 참고해서 관심 가져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올해는 가산점 특히나 이과생들, 과학 선택한 친구들, 만약에 사탐론을 해서 과학 하나, 사회 하나 했다. 근데 과학을 더 잘 봤다. 그럼 이과를 보셔야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사회는 과학을 했는데 사회를 더 잘 봤다. 그럼 문과를 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산점 있는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되 가산점이 없는 대학은 그러면 몰릴 수도 있겠다. 그쵸? 문과 침공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문과 친구들의 이과 침공인가? 문과 침공인가? 맨날 헷갈리는데, 하여튼 문과 친구들의 이과 침공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영어 실질적인 반영을 저희가 한번 값을 만들어 봤거든요. 대학마다 이렇게 반영 비율을 쓰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가감점을 주는 데도 있어서 점수대가 있는데, 전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만든 거예요. 이 점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점수야? 그렇지 않나요? 난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가천이 꼭 9,000대만 나오지? 제가 가천대를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맨 위에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천대보다 위에 있는 데가 가야대예요. 근데 좀 그렇겠네. 가긴 어딜 가? 그래서 그냥 가천대서부터 잘라서 한 거예요. 난 이 가천대 98점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어.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전국 대학교를 다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여기 강원대 같은 경우엔 한 1 정도의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점수가 한 1등급 1점 정도 차이가 난다. 0.9점 정도 차이가 난다. 다 동일하게 한번 비교값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2.63점이면 어마무시하게 큰 점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평균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0.9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0.9보다 너무 크면 0.9 이상이면 저는 일단은 영어 반영률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영어 올해 3, 4등급인 친구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데는 막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교. 올해 성균관대학교가 되게
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군에선 갑자기 100분위를 쓰고, 그리고 탐구 한 과목 반영하기도 굉장히 많은 딜을 어떻게든 우수한 애들 데려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 한 과목만 잘 봤다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고, 수능 이외의 영역으로 이런 것들 좀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정시 때 면접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수시 때만큼. 그래서 아무튼 뭐 춤만 안 추면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 학생부는 수시 가능권에서 한 요 정도 범위 내면 웬만하면은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한 1점 몇 등급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점대 초반이면 뭐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이렇게 감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자, 그 외에 특별한 대학들도 있어요. 아, 또 가천대 나왔네. 진짜. 네. 아, 저 가천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가천대랑 건국대가요,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한 요 정도 건국대 라인 딱 잡는 거고, 가천대는 딱, 네, 서울권의 이제 마지노선 정도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 과목 상관없이 네가 잘 본 거 50 봐줄게. 30 보고 20 볼 거야. 과목 상관없어. 그럼 영어 1등급이면 대박. 진짜 적잖아요. 3%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리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와 이건 뭐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막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만 유리하냐고. 그죠? 나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주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서 그냥 온라인 배치표나 모의 지원이나 뭐 저희 정시픽도 마찬가지지만 모르고 그냥 쓰면은 막 된다고만 하면 다 좋고 막 그렇다고만 그건 좀 위험하다. 알고서 쓰자.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올해는 특이한 조합들이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유혹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꼭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문과 친구고 이과 친구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얘가 환산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 이게 도리어 표준 점수 합은 더 좋은데 올해는 이게 더 심하단 말이죠. 특이한 조합들이 많아서 이 격차가 더 벌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환산 점수가 더 큰 역할을 할 거니까 재미있을 거다 하죠. 정말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진짜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게 올해 입시다. 여기가 된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산 점수에 대한 것들이 저희 거 정시픽에 가면 다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작년 거에 대비해서 어떤지. 그래서 제가 아까 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음, 이따 끝나고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환산 누적에 대해서 저희 거기 들어가면 이 환산으로 누적을 다시 잡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 4.93%다. 그게 평균치에 비해서 어떤지 그런 것까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 환산 누적 점수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요게 요거 환급액을 잡는 게 저희가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고속수 공장 이러면 고속땡장? 네, 고속땡장이 글을 쓰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게 더 디테일해요. 더 잡는 게.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최상위권한테는 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학과 보세요. 여기 최상위 학과죠. 그쵸? 여기 함부로 쓰진 않을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으로 우리 종교과학 갔을까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는 수시 때도 마찬가지. 수시 때 논술 전형, 교과 전형에서 마찬가지. 여기가 막 폭발하거나 막 통티나거나 막 난리도 아니에요. 경쟁률도 막 널뛰기, 점수도 널뛰기.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여기는 덕후들이 산다. 마니아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붙으면 나가질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추합이 돌질 않는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지르자. 이런 건 지르는 게 아니다. 이거는 휘발유를 가지고 불 속에 뛰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파란색 대학은 종종 펑크도 나요. 그리고 빨간색은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고르자.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보라색은 좀 진짜 괜찮은 학과들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실시간 경쟁률을 꼭 보시고 쓰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경쟁률 보는 걸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실시간 경쟁률,
첫날서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 알려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알려드린 게 아니라 저기 그 진땡사하고 유땡이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서 계속 보셔야 되는데 승이나 무대학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때 쓰세요. 패대학만 보시면 돼요. 너무 그 패대학은 몇 개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한 일곱 여덟 개를 너무 이상하면 하나씩 쳐내야 돼. 그래서 몇 개를 갖다 놓고 보시고 입학처가 출근하면 바로 알려줘요. 그리고 나고 점심 먹고 한 번 더 알려주고 그 다음은 안 알려줘요. 이 부분이 블랭크 처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전이나 오후랑 기울기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보다 갑자기 훅 늘어나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모양이 또 다르면 이거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안 써요. 근데 뭐 쓸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과거랑 모양이 다르면 안 써요. 그리고 전년 대비 한 80% 요게 마지막 알려준 게 전년 대비해서 한 80% 근처면 괜찮게 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그것도 위험해. 아시겠나요? 그래서 해당만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 쓰시는데 그거 보고 나서 판단이 쓰면 바로 쓰세요. 그냥 더 기다려봐야 달라질 건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좀 인원수 많은데도 쓰시는데 제가 펑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미다리 펑크가 아닙니다. 최초 때 나이하고 마지막 문 닫은 나이 성적 편차가 너무 큰 걸 보통 요 정도 되는데 확 벌어졌다. 이러면 펑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펑크가 났다라는 건 협이 많이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명은 좀 넘어야 되지. 그쵸? 그래야 뭐 펑크가 나도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전년 대비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땡큐고 줄었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학과들이고 그래서 줄은 데 같은 경우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환율도 좀 예비번호 보셔서 넉넉한 데 위주로 이렇게 패대학을 한 7, 8개 쫙 잡아놓고 있다가 이상할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보시고 이상한 애들은 하나씩 쳐내야 돼요. 되셨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돼 있는, 3년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전 거하고 오후 거로 해서 기울기를 봤더니 갑자기 좀 늘어나는 것 같아, 기울기가. 그럼 이런 데는 이 관성 타고 간단 말이죠.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는 거, 이렇게가 상한가 친다. 네. 전 주식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쓰자.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저희가 정시픽이 요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올해는 배포를 안 하는데요. 작년에는 엑셀 값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프로그램 제가 올려놨습니다. 작년 거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거 한번 거기다가 넣어보면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지난 몇 년 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시 정시 원서 접수 시 참고해 볼 만한 그 폴더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작년 거 보시고 올해 거는 작년 실시간 경쟁률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정시픽에서 제공하니까 작년 건 저희가 제공 안 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재작년, 재재작년 거는 지난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래프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냥 별 문제 없거든요.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초면서부터 좀 예년 거랑 비슷하다 이러면 전 이런 데 안 써요. 근데 만약에 쓰고 싶다 그래도 쓰세요. 난 모르겠고. 저희 그래도 이건 작년 건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정시픽을 꼭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 이렇게 바닥에 제가 뭐 하나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솔직히 그거 좋아요. 저는 솔직히 나보고 펑크를 알려달래. 되게 웃기 어려요. 제 점쟁이에요. 빨간 옷 입고 동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럼 비슷하게 자는 거 하나 그냥 알려드릴게요. 난 솔직히 못죠. 아시겠죠? 네, 진짜 난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더라라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전년도랑 제 옛날 거랑 비슷하게 겹치면 괜찮은 거고, 초반서부터 너무 달린다 그러면 전 이런 데 안 쓰고, 근데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좀 깔리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깔리는 데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경쟁률이 0점 몇 대리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 아니에요? 전국이 다 보고 있어요. 알겠나요? 여기 미달라는 거 아니에요? 전국이 다 보고 있습니다.
0점 몇 대 1 그러는 건 별로. 정시는요, 3대 1, 3대 1이면 미달이에요. 왜냐면 가군, 나군, 다군이니까. 그래서 3대 1이다 그러면 미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점 몇 대 1까지도, 아, 이건 거의 미달인데, 가나군, 가나다군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0점 몇 대 1까지 너무 기다리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적절한 분위기로 이렇게 그냥 3대 1 근처로 뭐 바닥에 깔리고 있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격 가능한 애들이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갈 애들이, 아니, 붙을 아이들이. 무슨 말이야? 안정권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말이야? 붙으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추월이 붙을 거라니. 적어도 그 정원만큼은 다 빠져나갈 거다라. 그런 얘기거든요. 나머지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야. 지를 거면 그냥 펑크 날 거 난 모르겠고, 이런 데는 종종 추합이 좀 많이 도니까 애들이 일단 그 인원수만큼은 쑥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한번 그래서 한번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좀 저는 모르겠어요. 펑크 날 때 찍어달라는데 저는 못 찍겠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는 여기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종종 나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자극적인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인원수 적은 데 있죠. 그러니까 10명 언더야. 5, 6명 막 그래. 그런 데가 사실 심리전이에요. 못 써요. 무서워서. 그래갖고 나중에 뭐 폭발을 하던 말던 뭐 단단히로 그냥 단단인데 이렇게 수평으로 거의 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도 한번 심리전이니까 하나 버린다. 3개 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하나만. 네. 하나만 그렇게 하면 뭐 폭발이건 펑크건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괜히 뭐 엄한 사람한테 가서 막 100만 원씩 내고 펑크 낼 때 알려달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냥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 1년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와요. 그리고 또 학원오네 우리 최 단장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최지연님 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설명을, 여기 학원온 거를 좀 많이 하게 됐네. 주제 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내년도 또 해요? 내년도도 또 해요? 얼굴 붓기가 좀 내려앉았나? 온 겁니다. 진짜요. 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